네, 안녕하세요. 차타원생입니다. 자, 오늘 HLB가 또 6.1% 마감했고,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에서도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장 차트로 보면, 차트가 현재 구간에서 거래가 터졌었던 부분들을 잡아 먹으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이 구간도 잡아줬어요. 그죠? 여기도 잡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사실상 거의 갭자리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저는 이게 끝이다 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 HLB 안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밑에 구간에서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 못 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 구간에서 정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현 구간에서 앞선 구간에 이 저항을 맞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넘어준다고 하더라도 앞선 구간에 분명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이 형성된 구간들이 존재해요. 그죠? 이 시가 부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HLB 주포의 특징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다 보면 강하게 누릅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눌러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강하게 올라가면 항상 강하게 누르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누르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누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되돌림 파동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되돌림 파동 나오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근데 너 말대로라고 하면 야, 여기서 최저점에 매수해서 이렇게 가서 되돌림 나와도 최저점 매수인데 이 최저점 매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최저점 매수를 해서 이게 바닥이면 다행이겠죠. 그죠? 이게 바닥이면 다행이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너가 틀렸잖아. 이 바닥에서 잡았어야지.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하한가 맞았을 때 그냥 매수하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건. 어떤 종목이건 하한가 박으면 그냥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 왜 올라올 거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한가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튈지 다시 한번 밑으로 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안티가 아니라 주가는 그림에서 저는 올라가는 그림인데 올라가는 그림에서의 변동성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이 결국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변동성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서 물을 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오는 구간이 오려면 63,000원에서 68,000원 그 63,000원이라는 것도 내 평단의 7만원 근처일 때 그죠? 7만원 7만원 한 초반 75,000원 정도 요때 물을 탔었을 때 아마 63,000원 62,000원 정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본전일 텐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물 타는 게 맞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물을 탔을 때 1대1로 물을 탈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리고 하한가 이후에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요? CRL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CRL 받은 모든 회사들은 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빠지는 회사가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빠지는 회사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HLB, IR에서 나왔지만 CRL 이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 빠졌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HLB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보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HLB가 근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회사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라는 관점 하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미래가 너무 좋아요. 당연히 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승인을 받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미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CRL을 받은 회사 중에서 마이너스 5%만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미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알려주지 않죠. CRL을 받은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CRL 이후에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은 그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약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기대감으로 받고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가 있냐 뒤가 없냐 이 차이다. CRL 이후의 주가 하락은. 그럼 HLB는 가남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회사의 존폐 위기에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받았던 약물이기 때문에 CRL이 타격적입니다. 큰 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랑 다른 회사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이게 IR 자료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휴젤이랑 좀 비교를 하던데요. 자, 우리가 휴젤. 자, 휴젤에 한번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휴젤의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이 결과적으로 이 CRL을 받았잖아요. 그죠? CRL을 받았는데 이 CRL을 받는 구간들을 우리가 이 IR 자료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IR 자료 자 보게 되면 쭉 내려 여기 휴젤이랑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브비는 원래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봐도 비디오고 휴젤이 돈을 버는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 CRL 수령 2022년도 3월, 두 번째 CRL 수령 2023년도 4월, FDA 승인은 2024년도 3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까지 실적이 얼만큼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휴젤에 2023년도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FDA 승인으로 실적이 가속화되겠지만 그 전부터 실적은 이미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CRL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게 아니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내용을 보고 확증 편향이라는 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CRL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빠진 회사들이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네 라고 하지만 그 회사들은 이미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CRL이 끝이 아니야. 이 목숨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그냥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HLB는 뭐야? 가나미.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받은 CRL은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IR 자료를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CRL 이슈 대비 바이오텍 시가총액별 주가 영향이라고 하는데 FDA의 CRL 수령 사례 분석 결과 임상 데이터가 아닌 CMC 관련 이슈로 CRL을 받은 시가총액 3.5조 14조 규모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 영향 평균 마이너스 5% 이내로 제한적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시가총액 3조에서 14조 되는 이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 실적이 나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실적이 안 나오면서 3.5조, 14조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빠지는 겁니다. 정확히 팩트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HLB를 보면 휴젤도 이미 실적이 영업이익 1,000억씩 찍히고 있었죠. 그쵸? 자, 근데 HLB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굉장히 집중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30%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다른 회사들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 회사가 좀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아쉽다 이거예요. 정확히 팩트로만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팩트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HLB가 지금 저는 이 승인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약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HLB가 지금 집중하는 게 승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집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어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여기서 IR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IR 자료를 만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이랬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하게 빠졌다. 이게 IR 자료의 정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주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CRL 후 승인율. CRL 한 번, 그죠? 한 번 받으면 81%, CRL 두 번 받으면 14%, 그죠? CRL 신약 허가 신청당 평균 CRL 발급 현황. 신약일 때 첫 번 한 번 CRL 받을 확률은 81%, 두 번은 14%, 세 번은 4%.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재신청할수록 허가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CRL 이후 승인율도 보면 첫 번째는 45%, 두 번째는 43%, 세 번째는 67%. 승인 확률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CMC 공정에 대한 부분 설명하는 거라고 하지만 CRL 세 번 받아서 확률적으로 67%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IR 자료로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HLB 까는 게 아닙니다. 그냥 IR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주총 이후에 제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옵디보 여보이의 승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전환가액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4월 16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저조정 가격이 45,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항상 HLB의 주가 특징,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돼서 사실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HLB가 실적들을 보면 우리가 연간 손실이 굉장히 커요. 이게 물론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별도로 보면은 손실폭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년에 뭐 250억, 분기로 보면 뭐 40억 정도, HLB 자체적으로 40억, 60억 요 정도인데 이 연결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업 보고 잠깐 보면 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이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 개별적인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들을 볼 겁니다. HL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즉 바로 유동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000억입니다.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50억이요. 그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내용인데 아무래도 즉시 처분 가능한 지분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현금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500억입니다. 550억. 자, 이 550억은 작년 24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현재는 3월 27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엘레바에서 쓰는 돈을 봐야 돼요. 엘레바가 분기마다 쓰는 돈 대략 200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적자로. 그러면 사실 지금 이 현금이 조금 어느 정도 녹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살짝 녹았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4월에서 6월 또
엘레바가 자금을 써 자금이 없으면 HLB에서 지원이 들어가겠죠. 그럼 HLB 현금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땐 자금을 조달하기에 가장 좋은 건 사실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가 한 번 더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인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이거를 예시를 넣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회사에서 안 한다 했는데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한다?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뭐 우리가 회사에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뭐 회사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근데 말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게 회사가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하겠죠. 근데 또 회사가 안 한다고 하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법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한 거잖아요. 공시로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지로 한 거지. 공지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 저는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냐면 이 단가만 관련된 부분과 선량한 관련된 부분들을 요거를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1,500억 주고 진행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자금 조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 자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제 생각엔 그러면 주가는 또 하락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저는 다 4월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그림상.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전환사채에서 발행된다고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저번에 발행됐을 때 보면 우리가 작년 3월 26일인가 발행이 됐죠. 3월 언제 발행됐는데 3월 4일이죠. 3월 4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주가 하락률을 좀 보면 3월 4일 위에서 발행됐죠. 위에서 3월 4일에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고요. 이쯤에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자 6월 언제였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6월 25일 그죠? 6월 25일에 전환가액도 300억을 조달합니다. 그러한 주가가 아마 급락을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6월 25일 이때죠. 그러면서 이때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330억 발행하는데 왜 빠지는데? 자금 조달하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어. 그리고 이때가 뭐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간이 만약에 이러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을 분명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4월에 많은 부분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월이 무슨 시즌이죠? 4월이 배당 시즌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도 배당을 받으면 뭐 해요? 외화로 바꿔 나가요. 그 단기적으로 환율이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경우가 4월에 많아요. 네, 팁이에요. 그러면 4월의 증시가 별로 크게 좋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4월 달에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4월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 구간에서 이 HLB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고 최대한 제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 한번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참고하시고 요 텔레그램방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좀 공부하고 HLB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 저는 큰 방향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 했잖아요.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HLB 함께 할 거니까 이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H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010-9201 자, 6329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입장하셔서 같이 좀
준비를 좀 해봅시다. 전 여러분들의 성공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되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운 좋게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 파동을 다 견뎌내고 이 파동을 이해하고 이 주가의 움직임을 다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에서 투자 후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로요, 여러분들 수익을 바로 쌓는 거, 전 이거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 이후에 경험을 쌓고 수익으로 가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HLB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2019년부터 들고 오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냥 HLB에 대해서 회사를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들고 오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많아요. 옵티머스나 나노코박스나 많은 내용들, 선량함이나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쪼개보면서 회사를 보는 능력이나 이런 걸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HLB는 저는 방향성은 상방을 보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010-9201-6329로 H 남기시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고 HLB 물을 못 탔지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기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눌리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눌리면 또 추가 매수하면 되지. 좋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조선주 관련된 부분들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조선주를 우리가 매수하면 그런 걱정이 많이 없을 거다. 물론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셔야겠죠. 왜?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치주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죠. 지금은 성장주로서 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가치주로 변할 겁니다. 왜? 27년, 28년도까지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뭐 경기 성장률 자체가 1.2% 이번에 S&P에서 내렸죠. 2%에서 1.2%인가 내렸는데 이 부분들 봤을 때 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도. 그럼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대기업들도 어떻게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서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살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선주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27년, 28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성장하는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가다 보면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쓰면서 주가도 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쓰는 게 아니라 매출과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조선주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오션, 삼중, HD중공업 중에 눌림목 나오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LNG선 매출이 70, 80%죠.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이 업체들도 27년, 28년도까지 흑자 기조가 유지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10조에서 20조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데 얘네가 2배 가는 게 쉽겠습니까? 5천억짜리가 2배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얘가 2배 가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 조선 기자재 업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 잡아서 보유해야 된다. 이거 조선 히든 계속 남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때 되면 공개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 주가 많이 올라가면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잡아가시고 아직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텔레그램만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9201-6329 H 남기셔서 입장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조선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0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